새로운 단어들을 찾아서 그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저 단어들은 고정이 돼 있죠, 그죠? 우리가. 근데 새로운 다큐멘트들을 찾아서 보내준다. 그래서 새로운 다큐멘트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내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팸 같은 거, 스팸.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메일이 왔을 때 이게 스팸인지 난 스팸인지 나누자는 거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이게 스팸인가 난 스팸인가 하는 거를 걸러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테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그래서 이걸 카테고리제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하는데 다큐멘트 D가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큐멘트 D도 역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백업 워드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백업 워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단어의 순서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대파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fixed, predefined set of classes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예요? 클래스가 J기가 있다는 거예요. J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다큐멘트가 들어오면은 J 중에 하나를 더 사인해 주는 거지. 그 다큐멘트는 C1이다, C2다, 뭐 CJ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데피니션은 D의 카테고리는 감마, 요거가 뭐냐면은 감마에 어떤 다큐멘트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C로 이렇게 해준다. 여기 안 나왔어야 돼.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이다. 자, 보통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을 만드는 것이 클래시파이어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을 가진 것을 클래시파이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걸 배웠는지 하면은 요 뒤에 얘기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머신러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를 지금 배우게 되는데 머신러닝에는 두 가지 페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러닝 페이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닝 페이지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플래닝, 세만틱스, 가베지 콜렉션, 멀티미디어, GUI라는 이러한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에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면은 이 클래스에 속한다. 이걸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그래요. 어떤 다큐멘트가 있으면 그 다큐멘트 안에는 그러면 저거는 클래스가 이렇게 원래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 다큐멘트한테 부여해 주는 건 누가 해요? 처음에 그 문서를 보고 이거는 AI 문서입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문서입니다. 이거는 플래닝 문서입니다. 이렇게 레이블, 쉽게 말해서 어사인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엑스퍼트가 그냥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다큐멘트는 이거는 플래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레이블 붙여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면 이만큼 떼가지고 이거를 뭘로 써요? 이거를 러닝
러닝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테스트 다큐멘트 돌았어요. 이렇게 안에 근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플래닝, 랭귀지, 프로프, 인텔리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돌았어요. 그러면 이 다큐멘트는 클래스, ML, 플래닝, 세만틱스, 개베지 컬렉션, 멀티미디어, GUI 중에 어디 들어가느냐, 어떤 클래스 들어가느냐를 기계가 결정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람다의 B가 어떤 C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이거를 찾는 게 이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을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큐멘터들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집에 아니면 땅에 넓이고 이게 프라이스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땅이 넓을수록 이제 집값이 비싸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펑션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A가 있고 B가 있고 예를 들어 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A하고 B하고 C하고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느냐? 이게 만약에 A라고 가정하면은 이거하고 거리를 다 더해. 이거하고 거리를 다 더해. 다 더했는 거하고 그다음에 B가 만약 B라면 B하고 또 거리를 다 더해. 그다음에 C라면 C하고 거리를 다 더해.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리가 합쳤을 때 가장 작은 거리가 나오는 그런 펑션이 있을 거라고. 리니어 펑션이. 그죠? 자, 그런 리니어 펑션이 있을 때 그 리니어 펑션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예를 들어 어떤 에어리어가 있다. 어떤 에어리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프라이스를 뭐 할 수 있다? 프리딕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응? 저렇게 하는 걸 리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배웠어? 수치에서 배웠어? 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프리딕터 뭐예요? 프리딕터 클래스를 프리딕트해요. 기본 데이터에 그지?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은 뭐예요? 리그레이션 이거는 프리딕터 어떤 값을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클래스들 어떤 클래스예요? 이건 프리디파인드 되는 거예요. 프리디파인드 된 클래스를 프리딕트해요. 프리디파인드 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J까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프리딕트하고 이거는 뭐예요? 리그레이션은 리얼 밸류를 프리딕트하는 가지고 리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리그레이션도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 지금은 리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죠. 머신러닝에서. 자,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선언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게 무식의 최고의 대명사가 야후죠. 그죠? 야후가 우리가 처분에 야후의 카테고리가 좀 있죠. 그죠?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밑에 카테고리를 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적어놓고 근데 또 다른 또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
야후에 들어가 보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야후 잘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사람 돈으로 카테고리를 다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렇게 있죠, 그죠? 파이낸스, 뭐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뭐 소셜, 뭐 아트스, 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러면 파이낸스도 들어가면 이 안에 또 뭐 뱅크 있고 또 뭐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클래스를 만드는 거를 사람 손에다 있다, 매뉴얼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매뉴얼이 이거를 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어떤 다큐멘트가 들어오면 다큐멘트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기에는 다 사람 손으로 그냥 매뉴얼 하겠다.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후 디렉토리도 오리지널한 야후 디렉토리 쓰면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컴매드 같은 이런 시소로스 이런 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매뉴얼로 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을 엑스퍼트가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다. 정확하겠죠, 그죠? 그에 대한 엑스퍼트가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다. 정확한 것이 하나 이점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이즈하고 팀이 작을 경우에는 컨시스턴트,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작지가 않죠, 그죠?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확장했을 때 어렵고 비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오토매틱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딥 프로블럼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억 개의 웹페이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라 이런 얘기는 사람 손을 못하죠, 그죠? 기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한 1억 개는 그냥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이게 또 이제 학습시키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금방 배울 거예요. 슈퍼바이저. 그래서 이번에 저기 구글에서 알파고 만들 때도 굉장히 기보를 굉장히 많이 학습시켰죠. 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기보를 다 학습을 시키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컴퓨터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세돌이하고 붙은 거죠, 그죠? 언스포바이즈도 요즘은 언스포바이즈도 저기 머신러닝이 또 이제 각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뜨도는 수천 장이 아니라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이 얼마 안 되잖아. 어깨 이렇게 밑에 얼마야? 수천 개야? 응? 수천만 개 맞나?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계속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자동으로 고양이라고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언슈퍼바이즈 메소드. 언슈퍼바이즈 메소드는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는데 앞으로는 이걸 많이 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슈퍼바이즈 메소드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동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는 뭐냐면은 그냥 룰로 짜는 거예요. 손으로 핸드코디드 룰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if then 이런 식으로 if 무슨 조건이면은 then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if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이가 나오면 이거는 뭐 C1 토요일이다. 뭐 아니면 이제 뭐 if 뭐가 있겠죠, 그죠? if 뭐 네 발이 있다, 네 발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새끼를 놓고 새끼를 낳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을 다 이렇게 하는 핸드코디드 룰로 그냥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룰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펙티브해요.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 룰이 맞아요. 처음에는 이 룰이 맞다가 룰이 맞다가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다 보면은 사실은 네 발이 있는데도 새끼를 낳는데도 소유가 안 동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외 상황들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또 막 룰이 막 복잡해지죠, 그죠? 그렇지만은 초기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룰로 핸드코디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머셜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컴플렉스한 쿼리 랭귀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액큐러시는 이제 굉장히 높은데 이게 룰을 엑스퍼트 그 분야의 엑스퍼트가 룰을 잘 써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학생은 모두 착하다. 경북대학교 입학 경북대학교 학생이면 모두 착하다 이랬는데 그중에 또 못된 애들이 있어. 그럼 그 룰을 바꿔야 돼, 그치?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룰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룰들을 만들거나 메인테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 비싸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룰이라는 그렇잖아. 이게 하나 맞으면은 그거하고 컨트라딕터리, 다시 말해서 이게 충돌하는 그 어떤 이그샘플이 나오면 바꿔야 되잖아. 뭐 하면서 그렇지만 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치? 뭐는 이렇다. 뭐 하면 이렇다. 근데 뭐 하면 이렇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서도 또 예외가 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룰이 막 무더기에 대해 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룰로 해서 빌딩하거나 메인터너스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베리티라는 게 있는데, 베리티라는 타픽을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제 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텀을 핸드 웨이팅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그 우리가 전공생활 때 배웠던 웨이트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텀 웨이트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동사의 뒤를 자르는 거, 스태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펑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와 엔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베리티 같은 건 타픽을 이렇게 저 쿼리를 써주면은 이렇게 타픽을 잡아줘요. 이거는 어떤 타픽에 관한 타픽이라고 잡아주는 그런 상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클래시피케이션 룰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 얘기한 대로 컴플렉스한 쿼리 랭귀지가 있는데 커머셜하게 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저런 것들을 베리티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데도 있다.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앞에 얘기한 매뉴얼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나 핸드코디드 룰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나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마지막에 슈퍼바이즈드 러닝 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다큐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픽스드 된 그 클래스가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레이닝을 아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더라? 러닝이라고 얘기했죠. 러닝이라고도 얘기하고, 러닝이라고도 얘기하고, 트레이닝이라고도 얘기해요.
트레이닝 하는 페이지와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테스트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트레이닝하는 셋. 그래서 이게 러닝 메소드는 알고리즘은 which will enable us to run a classifier 알파, 베타, 감마. 감마를 찾는 거예요. 감마라는 funktion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반대로 우리는 보통 펑션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이 아웃풋이 뭔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펑션을 찾는 거예요. 반대죠. 그죠? 데이터들이 어떤 일정한 양상을 보이면은 그거 가지고 감마라는 펑션을 찾고 그거에 의해서 클래스가 결정이 된다. 테스트 다큐멘트에서도 똑같은 여기서 클래시파이어 감마를 배우고 그 감마에 따라 가지고 이 클래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테스트 데이터는 어떤 클래스다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펑션이니까 아까 내가 그린 거와 또 마찬가지, 이거와 또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이런 리니어 어떤 펑션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나머지는